유럽의 심장부의 중세의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이 기막히게 조화된 정말 매력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체코입니다. 약 2,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내륙국은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국토 면적은 78정강킬로미터로 비교적 작아서 도시 간이나 관광지 사이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수도인 프라하는 이 나라의 북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체코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첫 관문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블타바 강이 프라하를 가로지르며 이 강을 따라 고대 건축과 현대 건축이 인상적으로 섞여 숨막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도시 생활의 대부분은 강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사지구 유명한 구시가지 박물관 광장, 그리고 댄싱 하우스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모두 이쪽에 있죠. 반면에 서쪽에는 주거지역 현대식 건물,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프라하는 프라하 1, 프라하 우, 프라하 5처럼 번호가 매겨진 구역으로 나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완벽하게 운영됩니다. 기차는 10분마다 도착하고 다른 유럽 수도들과는 다르게 역에 개찰구가 없어요. 하지만 입구에 비치된 기계에서 표를 사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20체코 코로나로 1유로 약 1,300원, 가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참고로 100코로나는 약 4유로 약 5,300원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외에도 프라하에서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트램이라고 불리는 전차입니다. 트램은 도시 곳곳에 깔려 있고 매우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짧은 거리 이동이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을 여행할 때 최고입니다. 시스템이 워낙 효율적이라 트램은 교통 체증 속에서도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운전 중이라면 트램에게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도심 곳곳에 철로와 매달린 전선들이 있지만 프라하의 트램은 도시 경관에 아주 잘 녹아들어 있어요. 프라하의 풍경은 고대와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런 조화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는 시민들의 모습은 체코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을 반영하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공식 언어는 슬로바키아어와 유사한 슬라브어 계열의 체코어인데 외국인들에게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시민의 약 90%가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고 인구의 99%가 문맹률이 낮아 체코를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프라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들의 보존 상태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이 도시는 거의 폭격을 맞지 않아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걸어보면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 건축 양식이 모두 한자리에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코 사람들은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의 혼합된 기원을 가진 만큼 다양한 외모적 특징을 지닙니다. 대부분은 피부색이 밝고 눈동자가 옅으며 키가 크고 우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된 후 체코 사람들은 슬로바키아 사람들과 연합하여 옛 체코슬로바키아를 형성했습니다. 이 연합은 1993년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후 체코는 독립국가로 존재하게 되었고 1999년에 나토에 2004년에는 유럽연합 EU에 가입했습니다. 체코 국기는 빨강, 하양, 파랑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비슷하지만 왼쪽의 파란색 삼각형은 슬라브 민족과 모라비아 지역을 상징합니다. 만약 체코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공항에서 유로를 체코 코로나로 환전하는 흔한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공항의 환전소들은 보통 매우 불리한 환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0유로를 환전하면 약 2,500 코로나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2,000 코로나 또는 그 이하만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일은 일부 ATM, 특히 관광거리의 흔한 유로넷 회사 ATM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기계들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인출 금액의 최대 20%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코는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꽤 충격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6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91%가 자신을 무교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중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멀어짐은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동안 종교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더 세속적인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코는 헝가리와 함께 유럽에서 성인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약 8,100만 명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이 분야의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13%를 차지합니다. 프라하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 배우 제작자 혹은 카메라맨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시장이 은밀하게 다뤄지지만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빠른 금전적 보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듭니다. 건축적인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 외에도 프라하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대인 지구를 품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는 동안 이곳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가 이 지구를 멸종된 인종의 박물관으로 만들고자 하여 보호를 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곳은 고대 회당 박물관 그리고 가슴 벅찬 기념물들로 가득한 진정한 역사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흥미롭고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는 존 레논 벽입니다. 1980년 비틀즈 전 멤버가 암살된 후 체코 팬들은 벽에 구호 노래 가사 평화 메시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예술가와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체코의 가장 큰 국가적 자부심 중 하나인 맥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체코는 독일보다도 더 많은 세계 최고의 1인당 맥주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술집과 카페에서 큰 맥주 한 잔이 생수 한 병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품질도 훌륭하며 수제 맥주 브랜드와 전통적인 브랜드 모두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 요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체코 사람들은 버섯을 정말 좋아합니다. 각 가정이 숲과 공원에서 연간 약 8kg의 버섯을 채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섯은 수프, 소스, 스튜, 그리고 전통 요리에 사용되며 그 다용도성과 영양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프라하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정돈과 청결함입니다. 관광객이 덜 다니는 좁은 골목이나 거리에서도 쓰레기가 쌓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도는 잘 관리되어 있고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으며 밤에도 끊임없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얘기로 넘어가자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처럼 축구나 농구가 체코의 주요 열정은 아닙니다. 체코에서는 아이스 하키가 진정으로 많은 군중을 동원하는 스포츠입니다. 남자 대표팀은 국제리그에서 활약하는 유명 선수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체코 하키 리그 시즌은 9월부터 4월까지이며 14개의 프로팀이 참여합니다. 경기장은 보통 만석이고 경기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처럼 전국적으로 생중계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스포츠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체코는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의 화학자 오토 위테를레 오토 위시터레는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현대적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유전학 분야에서는 모라비아 지역 출신인 그레고르 멘델 이 유전 법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문학에서는 유명 작가 프란츠 카프카 역시 프라하에서 태어난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난 세기 초 연극에서 로봇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것도 체코 작가였습니다. 프라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들로 가득한 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는 폭이 단 48cm에 불과하며 보행자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한 번에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말라 스트라나 지구에 있으며 작은 레스토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제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민감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시고 문화 여행 그리고 세상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여행까지 안녕.